안녕하세요. 최태용TV 최태용입니다. 오늘 시청자 종목 분석은 지난 5월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한 대덕전자입니다. 사실 대덕과 대덕전자는 제가 2분기 실적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 분석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대덕전자에 대해 시청자분 댓글이 있어서 주 재무제표는 제외하고 사업 내용만 간단히 확인해보고 반기 보고서가 나온다면 다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덕전자는 재무제표 볼 게 없습니다. 무차입 경영에 가까울 정도로 부채도 없고 현금 창출도 아주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시장 파이가 상당히 크고 제품의 품질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용 RF PCB는 국내 1위 업체로 인터플렉스나 다른 경쟁 업체와는 그 품질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말도 들릴 정도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전자부품주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재미가 없어서인지 현금 창출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는 대덕전자는 항상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이 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에 Y솔 유상 증자권도 있고 5G에 신규 투자를 진행 중이다 라고 하니 신규 사업에 기대어 봐야겠죠. 그리고 PCB는 곧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PLP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긴 합니다. PLP는 패널 레벨 패키지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관련 내용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패키징에서 사용되는 PCB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예 PCB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용화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대덕전자도 아니고요. 대덕전자는 실제로 안산에서 안산의 삼성전자로 불리며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아쉽게도 직접 실사를 가보진 못했고 경쟁사인 인터플렉스는 2번 정도 가봤는데 어쨌든 대덕전자는 대덕 GDS와 합병을 통해 패키지, 네트워크, 모바일 그리고 전장용 PCB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종합 PCB 업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주가는 늘 저평가당하는 느낌이 강하고 심심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큰 주가 상승이 있었던 적도 없는 주식이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대덕전자는 그러면 대덕과 대덕전자로 인적 분할을 했냐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국민연금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 게 팩트입니다. 명분은 지주사 체제 전환이고요. 그래서 지주 회사는 대덕이 됐고 사업회사는 대덕전자로 전환되어 재상장됐습니다. 이제 이게 분할 전 지배구조고 분할 후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대덕, 사업회사 대덕전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Y솔의 유상 증자를 통한 투자도 있었고요. Y솔 유상 증자권 확인해 보면 532억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대덕전자가 Y솔의 지분율 20%에서 31%로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Y솔을 통해 대덕전자는 5G 및 전장 사업 확대 과정에서 Y솔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데 간단히 말하면 5G를 신사업 목표로 두고 추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척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와서 대덕전자 매출 구성 보면 PCB 사업 부문 100%로 되어 있는데 내부 뒤집어 까보면 모바일 45%, 패키징 40%, 네트워크와 전장용에서 15% 정도의 매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인해 보면 대덕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 보면 삼성, SK, LG 이렇게 있고 중요한 화웨이가 빠져 있죠. 미국의 화웨이 제재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반사 이익을 본 게 대덕전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확인해 보면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5G RF 통신 관련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확인해 보면 내수 제품과 수출 제품 모두 이번 분기에 증가했습니다. 대덕전자에겐 긍정적이죠. 환율 상승이 큰데 이익률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 추이인데 아래 표가 2019년도 1분기이고 위에 표가 2020년도 1분기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다소 매출의 감소가 있었는데 그래도 큰 폭의 감소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수주 상황 보면 1분기 수주 총액은 3천억 수준이고 남은 수주 잔고가 700억 수준입니다. 사실 전자부품 사업은 장기간의 주문 생산이 없어서 수주 잔고까지는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도 사업 잘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의 분할 상장이 2분기에 이루어져서 아직은 재무제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덕의 재무제표로 간단히만 확인해 보고 대덕전자의 재무제표가 나오는 대로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장사 잘하는 기업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 현금 창출도 아주 잘 되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현금들 폭발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보시는 것처럼 무차입 경영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이상이고 사실 재무제표만 보면 대덕과 대덕전자 모두 저평가 상태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 주가 대비 50% 이상 올라도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10년간의 주식시장 보면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가는 언젠간 실적에 수렴한다 하는데 현재 주식시장은 오히려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현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저평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맞다고도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당금도 나오고 현금 창출도 잘하는 대덕전자이지만 주가는 늘 심심한 편입니다. 최근에 신규 투자도 많이 했고 그동안 모아둔 현금도 쓴 만큼 그 결실이 어떨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태용이었습니다.